두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로 면적은 영국보다 조금 더 큰 비교적 땅 덩어리가 넓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초로 양로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완전고용, 실업수당제도, 무상의료, 대학까지 무상교육제도 등 뛰어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스웨덴, 노르웨이와 더불어 세계 3대 복지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외교관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로 매우 겸손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질투심마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토록 살기 좋은 나라에 사는 외교관이 한국에 질투심을 갖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Gudak? Do you know Joao? Do you know Arlam Soljung? 사이먼은 아시아 뉴질랜드 재단의 전무이사이자 외교관입니다. 그는 30년 전 1992년에 처음으로 외교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외교통상부에서 새로운 어학연수 자리가 있으니 관심 있으면 연락을 하라는 메모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는 한국이 어디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관심의 표현으로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되어 6주, 사이먼은 한국의 수도 서울의 어학원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후 2년 동안 쇠고기 접근 협상 외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그가 외교관 일을 시작한 첫 국가가 한국이었던 셈인데요. 사이먼은 당시 한국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며 힘든 경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한국은 1978년까지 뉴질랜드의 공적개발 원조 수혜국이었으며 1990년대에는 여전히 가난하고 오염되고 시끄러웠다고 말합니다. 음식도 한국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인도 음식이라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이먼이 말하는 90년대의 한국인들은 항상 급했다고 합니다. 늘 빨리빨리를 외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느린 건 참지 못하고 빨라야 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한국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한 모험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까지 합니다. 또 당시의 서울은 혹독한 날씨와 지독한 공해에 방치된 환경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사이먼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내 직장은 여기였고 이런 것을 내 인생의 경험으로 생각하여 인내했다고 합니다. 사이먼의 이러한 90년대 한국 생활을 들어보면 그다지 좋은 이미지로 남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과거에 자신이 알던 한국은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충격을 받은 사이먼은 최근의 한국을 보고 느낀 감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잔인한 식민지 역사를 포함한 과거를 떨쳐내고 야망과 낙관주의를 갖고 있다. 이런 현재의 한국을 보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들은 개발도상국인 한국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선진국으로 만들어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있는 나는 심지어 한국의 존경심과 질투심마저 생긴다. 라고 말이죠. 또 한국이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낸 것들에 대해 한국하면 음식 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에는 수백 개의 다양한 레스토랑이 존재하고 거기에는 정말 만족스러운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다. 교통수단 또한 옵션이 너무 많아서 모두 다 시도해보지 못할 정도였다. 자전거 도로는 수킬로미터에 달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도시는 정말이지 질서정연하고 깨끗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짝거리는 정도라고 표현하고 싶다. 무엇보다 한국이 잔인한 식민지 역사와 같은 과거를 떨쳐내고 야망과 낙관주의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그 어떤 국가나 국민들도 해내지 못한 결과물이다. 특히 이 부분은 나와 내 조국인 뉴질랜드의 국민들이 추구해야 할 사는 방식의 미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라고 열변을 토합니다. 또 한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의 정부는 계획이 있다.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산업을 개발하는 등의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계획들. 이런 정부의 정책이나 계획들은 최근의 뉴질랜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그는 한국과 같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어떠한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훌륭한 계획과 개발 덕분에 지금처럼 가장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깨끗하고 그 어느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국이라서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지닌다 하더라도 사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결과도 명백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개발도상국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과 30년 만에 몰라볼 정도로 달라진 선진국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명석한 두뇌와 부지런함, 그리고 뚜렷한 목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인의 민족성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한국인의 평균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나타났고, 유태인 박사가 연구한 연구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유태인 민족과 한국인은 유사성이 매우 높다고 나오기도 했죠. 최근에는 유엔 무역개발회의 설립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토록 살기 좋은 복지 국가인 뉴질랜드에서조차도 한국의 선진 문화에 반해 부러움과 동시에 질투심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전 세계 많은 국가와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유노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